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2일 오후 5시입니다. 요사이 한일 갈등을 지켜보면은 1965년 그러니까 54년 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가 그 뒤 54년 한국과 일본에 미친 영향은 긍정적인 면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두 나라는 무역을 트게 되고 인적 교류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한미일 군사 동맹 관계에서 안보 문제를 같이 걱정하면서 핵 문제가 일어나면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갈등도 있었지만은 근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친구 사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전통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종적으로도 그리고 언어적으로도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역사적으로도 가깝고 인종적으로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또 싸울 때는 아주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양쪽이 다 한미일 동맹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게 바로 한일 지난 54년의 결산이고 그래서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가 티격태격 하더라도 일본에 여행 가는 한국 사람이 줄어들지 않고 연간 800만 명, 한국에 오는 일본 사람은 한 300만 명, 연간 1000만 명이 서로 왕래하는 이런 좋은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한일 갈등도 어차피 해결은 됩니다. 그런데 해결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혼란이 일어날 텐데 문제는 정권입니다. 양쪽 정권이 선동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선동, 국수주의적 선동도 안 됩니다. 가짜 민족주의 선동도 안 됩니다. 그러나 국민과 국민의 친선관계는 일본이 이사를 가지 않는 한, 한국이 이사를 가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1965년 6월 23일 한일협정 비준서 교환에 저음한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문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무엇을 고민했느냐? 두 나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마당에 상당히 착잡한 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설문을 한번 찾아서 연설문이 뭐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은 중요한 부분을 제가 한번 소개를 대신 낭독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이 녹음 테이프가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찾지 못해서 이 문장을 대신 대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한민족 한나라가 그의 운명을 개척하고 전진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국제 정세와 세계 조류에 적응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 정세를 도외시하고 세계 대세에 역행하는 국가 판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불행을 가져오고야 말았는가는 바로 2조 만렵에 우리 민족이 치른 뼈저린 경험이 실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국제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적은 국제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어느 누구에게도 다시 빼앗겨서는 안 되지만 더욱이 공산주의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와 손잡을 수 있고 벗이 될 수 있다면 누구하고라도 손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고 내일의 조국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감정을 참고 씻어버리는 것이 진실로 조국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확고부동한 신념이 옳시다. 더구나 중공의 위협이 나날이 정대하여 가고 있고 국제사회가 이른바 다원적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위치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반세기 전에 우리가 겪은 민족의 순환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민족의
번영을 기약하는 현명한 판단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아니 수백 년간 우리는 일본과 깊은 원한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독립을 말살하였고 우리의 부모 형제를 살상했고 우리의 재산을 착취했습니다. 과거만을 따진다면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무친 감정은 어느 뭐로 보나 불구대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이 각박한 국제사회의 경쟁 속에서 지난날의 감정에만 집착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제의 원수라 하더라도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들과도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국리민복을 도모하는 현명한 대처가 아니겠습니까?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한일 간의 국교를 정상화함에 있어서 나와 현 정부가 크게 배려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원통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호혜, 평등, 협동, 전진의 앞날을 다짐하는 기본관계의 설정이었고, 다음으로 대일 평화조약에 규정된 청구권 문제, 한국 연안의 어족 자원 보호와 100만 어민의 장래를 보장하는 어업협정 문제, 일본 땅에 버려진 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60만의 제일교포의 처우 문제, 그리고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를 돌려받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 문제가 우리만의 희망과 주장대로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자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재반 여건과 선진제국의 외교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국가 이익을 확보하는 데 선의를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외교란 상대가 있는 것이고 또 일방적 강요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이치와 조리를 따져 상호간에 납득을 해야 비로소 타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일 간의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안정과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양국은 비단 지리적으로 가깝다든가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극통의 같은 자유국가로서 공동운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공동의 관계는 호혜 평등의 관계요, 상호 협력의 관계이며 또한 상호 보완의 관계입니다. 한일 양국 간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 순간에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깊이 다짐할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독립국가로서의 자주정신과 주체의식이 더욱 확고해야 하겠다는 것이며, 아세아에 있어서 반공의 상징적인 국가라는 자부와 긍지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국민의 일부 중에 한일 교섭의 결과가 굴욕적이니 저자세니 또는 군사적 경제적 침략을 자초한다는 등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매국적이라고 극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들의 주장이 정부를 편달하고 정부가 하는 교섭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이것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의 주장이 진심으로 우리가 또다시 일본의 침략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경제적으로 예속이 될까 걱정을 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들은 어찌하여 그처럼 자신이 없고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을 집어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굴한 생각, 이것이 바로 굴욕적인 자세라고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본 사람하고 맞서면 언제든지 우리가 먹힌다 하는 이 열등의식부터 우리는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대등한 위치에서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우월감은 왜 가져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제부터는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의 민족 국가가 새로이 부흥할 때는 반드시 민족 전체에 넘쳐흐르는 자신과 용기와 긍지가 있어야 하고 적극성과 진취성이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근대화 작업을 좀먹는 가장 암적인 요소는 우리들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패배주의와 열등의식, 그리고 퇴행적인 소극주의,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입니다. 응당한 노력을 지불함이 없이 공짜로 무엇이 되려니 또는 무엇이 생기려니 하는 생각은 자신력을 완전히 상실한 비굴한 사고방식입니다. 지금 일부 국민들 중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면 우리는 또다시 일본의 침략을 당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지만은, 이러한 열등의식을 버려야 하는 동시에
이와 반대로 국교 정상화가 되면 당장에 우리가 큰 덕을 볼 것이라는 천박한 생각도 우리에게는 절대 건물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일본 국민들에게도 밝혀둘 말이 있습니다. 우리와 그대들 간에 이루어졌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선린으로서 다시 손을 마주잡게 된 것은 우리 양국 국민을 위해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 일본이 저지른 죄과들이 오늘의 일본 국민이나 오늘의 세대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인이 이루어진 이 순간에 침통한 표정과 착잡한 심정으로 과거의 구원을 억지로 누르고 다시 손을 잡는 한국 국민들의 이 심정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아 넘기거나 결코 소홀히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두 나라 국민이 참다운 선린과 우방이 될 수 있고 없는 것은 이제부터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체결된 협정 문서의 조문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대들의 한국이나 한국 국민에 대한 자세와 성리 여하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역시 믿을 수 없는 국민이다 하는 대일 불신 감정이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또다시 삭트기 시작한다면 이번에 체결된 재협정은 아무런 의의를 지니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의 비준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로서는 아주 좋은 연설입니다. 지금 이런 연설을 하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주장하는 가장 제1 이유는 공산주의와 싸우는 마당에 같은 자유진영에 속한 일본과는 손을 잡아야 한다. 이겁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사실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핵무장한 공산 집단과 맞서서 자유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는 점은 1965년과 다른 점이 없고 오히려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징용공 문제로 종군 위안부 문제로 일본과 척을 지면 되겠습니까?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의 고민을 54년이 흐른 지금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